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도 하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루 만에 호재와 악재가 교체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장 초반에는 한알령 관련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장중에 이제 한 3%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수반되면서 빠지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현재 시간이 12시 3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장 막판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하여튼 그 오늘 이제 한알령 관련해서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이슈가, 일단 그 한알령 이슈가 텐센트 호재 이슈를 이제 덮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이제 그 악성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실망 매물이라든가 어설픈 매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소진이 되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적정선만 유지를 해준다면 내일은 또 의외로 뭐 강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작용과 이제 반작용 법칙이죠. 항상 이제 하락이라는 것은 뭐 상승 파동의 이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흔히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휴비치에 이어서 제가 그 JVM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품절주 상승 논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이브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기사가 어제 4시 한 30분 정도로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하이브 중국 텐센트 뮤직과 정식 음원 유통 계약 체결. 자, 텐센트는 여러분들 그 IT 그 최강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540조를 넘는 것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제 하이브의 글로벌 매출을 보게 되면 중국이 1%밖에 안 돼요.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돼서 중국 시장을 또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면은 주가는 이제 그 점프 정도 수준이 아니죠. 뭐 퀀텀 점프 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뭐죠, 그 양안 문제를 왜 거론했는지 도저히 저는 이제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 궁금합니다, 상당히. 보시는 화면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과 2022년 이제 글로벌 매출 동향입니다. 2017년은 의미가 없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수죠, 내수. 국내가 이제 33%,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북미가 이제 32%, 일본이 28%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단일 시장으로 지금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아시아가 이제 그 3%에 불과한데, 3%에 불과하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만큼 이제 아시아 쪽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1%입니다. 중국이 1%.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뭐 특사를 보내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 중국에서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두보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명동인데 외국인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공교롭게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BTS 때문에 다 왔다고 그래요. BTS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산업 연관 효과가 그만큼 이제 크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의 기사가 되겠죠. 잘 나가던 엔터주, 중국 한알령 부활 조짐의 일제히 약세. 사실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도 사실 그 국가 차원에서 그 국가 차원의 이슈가 기업의 이슈를 이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오늘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게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여튼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실망 매물들 혹은 이제 어설픈 매물들이 일단 소진이 되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SM인데요. SM을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2016년 7월 6일자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 당시 이제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주가의 방향성은 중국에 있다. 그런데 그 이후 2016년 7월 달에 그 이후에 사실 그 성주의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엔터주 전반이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죠.
당시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어떤 그 유명 아티스트, 중국에 진출했던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명예와 부를 또 얻었었죠.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SM 기준인데, SM 기준 2014년과 15년인데 하여튼 그 뭐 출연료, 광고료, 콘서트, 음반, 기타 해갖고 250억을 넘어갔어요. 2015년에. 물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일본 시장이 이제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M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어요. SM 연봉 차트. 2019년서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4년, 주가가 3년, 4년 크게 오르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멀쩡하게 잘 봤던 주식이 2016년 7월 달에 성주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면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고점이 48,000원이 23,000원까지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SM뿐만이 아니라 당시 뭐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모두 빠진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그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상하이인가요? 광저우인가 그 공장에 방문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한국 사업장 최초로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양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여튼 그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 LG 디스플레이 사업장 같은 거 간 이유는 이제 뭐 관계 개선 차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바로 이제 양안 문제를 거론해 보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제가 보기에는 뭐 샤대기를 맞은 뭐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중국의 보복이 저도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그 미국 수출의 거의 한 배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하여튼 그 우리가 엄청난 경제 상승을 도모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데 그 적자의 주역이 뭐 사우디가 이제 무역 적자국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뭐 핵심 소재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가 조립해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은 뭐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 이어졌고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 적자가 대일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경제가 더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이제 그 1년에 15개월 내내 지금 적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하이브의 주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위버스가 5월 달에 위버스 DM을 출발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 레이블 체계가 자리를 잡았고 거기다가 또 하이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솔루션 미드낫이라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레이블에서 하이브 소속 레이블에서 한 게 아니라 하이브 IMS에서 하이브 IM에서 직접 프로듀싱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 솔루션의 가치도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그 본질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양한 어떤 모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뭐 충분히 우상향 그리고 뭐 40만 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오늘자 기사인데 뉴진스가 미 타임이 뽑은 2023년 차세대의 리더라고 또 발표가 됐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다 보면은 우리가 그 중국 이슈는 중국 시장은 기대했던 부분이 절대 아니었죠. 앞서 제가 이제 그 SM 2016년 7월달 이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그 중국 모멘텀이 있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국면이고 그 고속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그러다 이제 사드 배치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실망매가 이어졌는데 지금 하이브는 사실 중국을 기대하면서 전개됐던 주가는 아니죠. 자,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상단 보시게 되면 이제 그 5월 24일자 한국투자 보고서가 되겠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940억을 들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 중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0억이 증가했어요. 20%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BTS 부재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영업이 급증한다. 이런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 자,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좌측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 저점이죠. 26만 3천 원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새로운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고 오늘도 밑에 꼬리를 달았는데 이게 예전에 좀 뭐
약간 이제 그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상승 찍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분석 중에서 뭐 상승 찍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음봉이 나왔으면 사실 그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계속해서 이제 품절주 급등 조건 5가지 급등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휴비츠도 자본금이 60억이고 JVM도 자본금이 60억입니다. 60억이니까 액면가 500원 감안하면 총 발행 주식수가 이제 그 1,200만 주에 불과하죠. 거기다 뭐 대주주라든가 특정 주주를 빼면은 실제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니 품절주라고 하죠.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저점에 사놓고 띄운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물론 저도 휴비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사고 싶었는데 그나마 어떤 그 소명감이라고 할까요? 여하튼간에 뭐 저희 회원분들 일단은 우선이 저희 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구독자분들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제가 좋은 주식을 소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익도 좀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임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제 발각되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래가 별로 안 되는 주식을 저점에 사놓고 추천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당연히 유튜브 같은데 방송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일종의 그것도 이제 그 주가 조작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주가 조작이 여러분들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자, 품절주 급등 조건. 일단은 그 자본금 100억 미만인데 뭐 100억 좀 넘어도 상관없어요. 100억 좀 넘더라도 일단 그 대주주 지분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주주 지분이 높아서 실제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품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품절주고 실적이 좋고 어쩌고 하더라도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BR이라든가 혹은 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경쟁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세계 1위면 굉장히 좋고 최소한 이제 국내 1위가 좋습니다. 2위, 3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휴비치도 해당되고 특히 JVM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상승 모멘텀 혹은 이제 성장 모멘텀들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휴비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안과형 의료기기에서 치과형 의료기기로 이제 사업 다각화인데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JV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국내 내수주에 해당했었는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출이 내수를 국내 시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이 좋아야 되겠죠. 뭐 특정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 큰손 세력이 어떤 그 특정 개인 큰손 세력이 밀어붙이는 주식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지분적이 있는 게 좋습니다. 매지분적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 상투, 대량 거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휴비치인데 휴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살표 표시 지역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 그 오늘 방송도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그 짓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날 문자에 공교롭게도 22,000원에서 23,000 현실적으로 22,000원에서 23,000원이면 매도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 기호로 22,000원대 전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랐지만 그 의미 없고 일단 좀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어깨 산다, 어깨 판다. 내가 팔고 조금 오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품절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질 때 팔아줘야 돼요. 거래가 없을 때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터질 때 같이 거기다가 특히 철저히 호재가 지배할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JVM입니다. JVM. 사실 그 JVM이 좀 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그 회원분들께 추천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000원 정도. 21,000원 정도인데 21,000원에서
2만 뭐 4천 원 정도 때가 2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뭐 20% 가까이 좀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게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고 눌림목이 들어오면 또 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을 발굴하고 있는데 뭐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자로 또 한 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그 5가지 조건들을 일정 부분 다 갖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영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업은 저희한테는 뭐 생계고 굉장히 또 소중한 영역인데요. 하여튼 그 요번 기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3개월에 110만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부담은 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수익도 좀 나고 뭐 이 친구도 실력도 있는 것 같다라면 이제 나중에 연회원으로 이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일단 3개월에 110만 원 정도면 저는 해볼 만 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투자 경력이 많고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한 3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초보분들은 4종목, 5종목 정도가 줘요. 5종목을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6, 7, 뭐 10개, 많은 분들은 뭐 2, 30개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티로 프라이스라고 이분은 이제 그 성장률을 30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투자를 하는데 1억 갖고 3종목을 다 깔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기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급등한 종목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되게 티로 프라이스랍니다. 성장주의 대가, 성장주의 달인인데 그런 것들은 의미 없고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5종목이 좋고요. 잘하신 분들은 3종목 내지 4종목 정도 좋습니다. 이 화살표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져 있죠. 대량 거래가 품절주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매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매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 2만 원대 대량의 주식 매집한 세력이 과연 얼마에 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곱하기 2예요. 근데 품절주기 때문에 2만 원에 매집해서 4만 원에 팔아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5만 원 이상 가야 돼요. 이 논리만 봐서는 제 입에면 그 이상.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그 5만 원 혹은 그 이상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뭐 1년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3개월에 110만 원 한번 해보시고 이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그 법인 계좌번호 있죠.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하고 그다음에 반드시는 아니고 보유하시고 계시는 종목하고 수량학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해서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여쭤보고 일단 서로 상의해서 좋은 종목을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 더 사야 되겠죠. 논리를 말씀드려요. 제가 그 보고서를 대부분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름대로 좋은 종목 더 사고 어설픈 종목 좀 팔아서 당장 사야 될 주식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투자 금액의 한 20%까지 정도를 사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꼭 약속드린 바와 같이 꼭 제가 매수를 해드리고 상승 논리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